자, 그렇다면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이 민주, 반민주 균열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권위주의 체제, 우리나라 뭐 권위주의 체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긴 했었지만 이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선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승자는 거의 여당이었죠. 여당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여당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거 제도 자체가 일단 여당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거나 혹은 정부의 불공정한 선거 개입, 불법으로 이제 표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불공정한 선거 개입 때문에 여당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겼던 거야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일정 부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항상 왜곡된 선거 과정에 의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완전히 날조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의 유권자가 여당한테 자신의 한 표를 던진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여당한테 자신들의 한 표를 행사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보단 권위주의를 더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안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슈였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 권위주의 정권의 정부, 그 다음 여당이 이러한 유권자들의 두 가지 요구사항, 즉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상당수 유권자에게 있어서 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분단이 된 상황에서 남쪽은 항상 이 북쪽의 공산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거의 3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많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또 한편 경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60년대 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진짜 참혹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에서 70달러 정도 였다라는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여러 이제 국가들 있죠. 한 125개국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최하위에 경제 측면에선 최하위에 속하는 국가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노동력의 한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농업 국가에 불과했었고 도시의 실업자들 이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한 16에서 17%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와 여당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만 했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과 국가의 안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거의 그건 최소한이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는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보와 경제 성장이 권위주의 정부가 야당에 비해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분야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민주화 요구 그까이 들어주지 라고 권위주의 정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될 거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권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화 요구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뭐를 해줘요? 안보와 경제 문제만큼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당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 뭐 안보, 방공, 경제성장, 법과 질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당이 낼 수 있는 건 결국 민주화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거.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언론 자유의 확립, 뭐 평등한 사회 경제적 배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민주화의 뜻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 당시 야당이 강조했었던 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정한 선거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민주적 선거 질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쪽에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야당이 이런 공정한 선거 절차, 뭐 혹은 선거제도의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은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정한 선거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었던 이유는 공정한 선거 제도와 절차 하에서만 야당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권위주의 정권이 굉장히 불공정한 이 선거 절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서 이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또 동원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당들,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 모두 소멸되고 생성되는 어떤 이런 분절적인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오긴 했지만 선거에서의 쟁점은 일관적으로 권위주의 시대까지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유지가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이제 반민주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 주로 여당이 주장을 하는 거죠. 경제 성장, 방공, 법과 질서의 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민주는 민주화. 그래서 이 공정한 선거제도, 뭐 개혁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 쪽에서 민주의 이제 한 반민주와 이제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이슈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화 하겠다. 6.29 민주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민주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당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도 이제 민주화 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민주화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정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헌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반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감한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87년 대선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뭐냐 하면 한국 유권자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노태우의 민주화 조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실현됐고 그다음 노태우 후보와 민정당의 민주화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를 의미를 하느냐?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이 약화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반민주 진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민주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그 균열, 그 나눔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민주 대 반민주 뭐 이것을 외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막 한다?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쟤는 반민주 세력이야. 나는 민주 세력이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쪽 사람들은 나도 민주 쪽으로 돌아섰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표를 동원하기 위해서 나는 민주주의 쪽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 균열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 버리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거의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 때 선거, 뭐 국민의 동원, 지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왔었던 이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음 선거가 있어요, 대선. 그럼 여기서 국민들의 지지는 또 얻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이 아닌 어떤 균열을 통해서 나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이 지역주의 균열로 대체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